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누군가한테는 힘들고 누군가한테는 즐거웠던 추석 연휴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다시 하루가 시작되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음이에요, 양이에요 입니다. 상담을 드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대단히 많이 받아요. 이제 음이에요, 양이에요?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런 질문들을 하시냐면요, 목화는 양간 음간 얘기가 아니고요,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의 기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신금 같은 애들, 신자진이니까 또 진토 같은 애들, 얘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런 질문 대단히 많이 하세요. 양이에요, 음이에요? 그리고 신금 같은 애들도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 질문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계절적으로 봤을 때 양력 기준 신월이 8월이에요. 그리고 진월 같은 경우에는 양력 기준으로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춥다, 양 그러면 덥다, 이제 이런 생각을 딱 하시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신금은 금이니까 음인데, 근데 계절로 보니까 8월이란 말이에요. 8월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제 이런 거 궁금하실 수밖에 없고, 또 진토 같은 경우도 계절적으로는 4월인데 보니까 이게 신자진, 그럼 음이잖아요. 수니까. 네. 음이에요, 양이에요? 이제 혼동이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일단 지우고요. 제가 술을 끊은 이후로 이 휴지로 칠판을 지우는 게 조금 힘들어졌어요. 네, 진짜예요, 진짜. 네, 진짜고요. 정답은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입니다. 저희가 양 그러면은 이제 조우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로 온난하거나 혹은 덥단 말입니다. 네. 음이라고 그러면 대체로 쌀쌀하거나 혹은 춥더란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집중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전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공의 명식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써보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다른 명식을 써볼게요. 자, 이 두 개의 명식의 공통점이 있어요. 해묘미가 둘 다 있다라는 거죠. 목이죠. 여기도 목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목화는 양기라고 그랬으니까 얘 양기운이 엄청 세다. 그리고 여기도 해묘미, 양기운이 엄청 세다. 이제 구분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11월이, 양력 11월이 춥게 해요, 덥게 해요? 3, 2, 벌써 답들 나오셨네요. 네, 춥습니다. 자,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양력 3월이 따뜻하게 해요, 쌀쌀하게 해요? 따뜻하죠? 네. 따뜻하다. 자, 답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분법의 딜레마. 저희 동양 사상은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규정 짓지 않아요. 그리고 우와, 네, 펜 떨어뜨렸어요. 대박. 네. 아이고. 네. 덕분에 이거 화면도 흔들렸네요. 덕분에. 그리고 덕분에 여러분들은 이분법의 딜레마라는 얘기가 더 기억이 잘 나시겠네요. 네. 이 이분법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이 동양 사상은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것이지만 곧 저것으로 갈 것, 그리고 저것으로 보이지만 곧 이것으로 갈 것, 또는 이것이 되어가는 과정, 또는 저것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떤 서구 문물을 통해서 많은 도움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예요, 저거예요 라는 어떤 서구식 사고방식이 이렇게 스며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리를 볼 때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이 생긴 거에서 생기는 오류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거 아니면 저거다 그러면은 단편적으로 그럼 뭐 궤변이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전혀 그렇지 않은지. 자, 이사주는요, A라고 할게요. A 명식은요, 해묘미가 있죠. 나무가 강하죠. 양기운, 목기운이 대단히 강합니다. 추운 와중에 목기가 강한 거예요. 목기가 강하다. 요 명식은요, 따뜻한 중에 목기가 강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엄청나게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에요. 월제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춥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음이네요 이러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음이에요, 양이에요, 이것도 사실 이분법이잖아요. 추운 와중에, 그럼 여기서 춥다라는 게 뭐 인생이 춥다, 고독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깊이가 있다, 전문적이다, 네, 그리고 정적이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와중에 목의 기운은 뭡니까? 시작시키는 기운이죠. 뿅뿅뿅뿅뿅 하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 창의성이 있다, 시작을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예시 한번 들어보면은 전문가인 거예요. 전문가 또는 연구원인 거예요. 연구원인데 그 안에서 뭔가 창의적으로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 막 몰두하는 그런 연구원인 거예요. 또는 금융원이다, 그럼 금융연구원인 거예요. 금융연구원인데 그 안에서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이 뿅뿅뿅뿅뿅 드러나니까요. 자, 그런데 이쪽은 따뜻하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활동하기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따뜻하다라는 거는 어울린다, 대중적이다. 네, 그 얘기예요. 대중적이고, 그 와중에 목기운, 이 창의성마저도 강하니까, 이건 그냥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명식은 무조건 그렇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시예요.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일을 해도 펀드 매니저인가 보다, 사람들 계속 만나고 다니나 보다. 아까 전에 제가 만약에 같은 비유를 하면 금융연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신자진, 그럴 때 신금하고 진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저희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신, 자, 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자월은 추운 계절이죠.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추우면서도 음기가 강하겠죠. 자, 신월은요 8월이에요. 일단 8월 초, 중, 후가 점점 서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요 안에 임수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강한 수기운을 용출시켜주고 있어요. 요 밑에서 경금이 금생수 쫙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더운 와중에 펼쳐지고 그러는 와중에 음기운이 강하다. 자, 그럼 진중에 있는 개수는 또 어떻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양이에요, 음이에요 라고 볼 게 아니라 수기운인데 4월이에요. 4월이면은 여름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럼 이제 화기운이 막 올라오는, 이제 점점 더워지려고 그러는, 얘는 화기운이 이제 저물어 가는 거잖아요. 8월도 덥고 4월도 더워요. 그리고 8월 초는 대단히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거워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내가 8월 초에 태어났다 그럼 뜨겁겠죠. 8월 뭐 한 20일 이후에 태어났다 그럼 이제 일교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월 끝나갈 때쯤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좀 쌀쌀하겠죠. 하지만 여기는 4월 초에는 좀 쌀쌀해요. 쌀쌀하진 않죠. 네, 그냥 온난하죠. 온난하고 이제 4월 한 말쯤 되면은 화기운, 따뜻한 기운이 막 올라온단 말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5월 초에 올라오지만 편의상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결론은 나왔죠. 양이에요, 음이에요가 아니라 온난한 가운데
온난한 가운데 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따뜻한 가운데 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인호술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화국이라 그러죠? 자, 인월은요, 2월이에요. 춥죠. 추운데 그 와중에 병화가 있어요. 추운 와중에 양기운이 있는 거예요. 5월은 뭐 여름의 제왕이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겠고요. 술월은 10월이에요, 여러분들. 10월. 10월이면 어때요? 이제 추워요. 10월 지나면 바로 겨울 시작하거든요. 그럼 추운 가운데 양기운이 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요. 술 중에 있는 정화를 보고는 따뜻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오화는 따뜻한 가운데 양기운이 있는 거지만 술토는 쌀쌀한 가운데 양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것도 또 한번 해볼게요. 사유축하고 해묘미도. 해묘미 이름 약간 귀엽지 않아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해묘미 이름이 되게 귀여웠어요. 뭐 저만 그럴 수도 있죠. 네. 사유축. 사유축은요, 금국이죠. 금국인데 얘 여름 시작이에요. 초여름이에요. 초여름인데 따뜻한 가운데 경금이 자리 잡고 있다. 강한 음기는 아니죠. 강한 음기는 수죠. 금은 강한 음기인 수를 도와주는 세력이에요. 이어주는 세력이라는 거죠. 자, 6월은 한가을이죠. 그럼 이제 좀 쌀쌀해요. 쌀쌀한 가운데 아주 강한 음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강한 음기와 연결시켜주는 금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축은 너무 춥죠. 너무 춥다. 너무 추운 가운데 신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 묘, 미 한번 볼게요. 해묘미는 겨울이네요. 초겨울이네요. 초겨울인데 요 안에 양기운, 아주 강한 양기운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간목에 있는 거고요. 묘월은 뭐 봄이니까 온난한 가운데 나무나무 한 거고요. 미월은 뜨겁죠. 7월이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아주 뜨거운 가운데 을목. 네. 뜨거운 을목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쌀쌀한 가운데 나무의 기운이 있는 거고, 여기는 온난한 가운데 나무나무 한 거고, 여기는 아주 뜨거운 가운데 나무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분법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휴지를 뜯고, 네. 경인일주가 딱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인, 오, 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경인일주예요. 경인일주가 딱 있는데 여기는 술, 오 이렇게, 여기는 인호술, 여기는 인호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왼쪽은 한여름이잖아요. 더운 가운데 양기운이 센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더우면서 양기운이 센 사람이죠. 근데 이쪽을 한번 볼까요? 수월이면은 겨울 되기 직전이에요. 겨울 되기 직전이고, 양력으로 따지면은 10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세요. 자, 그런데 쌀쌀한 가운데 양기운이 강하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은 음적이다. 왜? 쌀쌀하니까. 음적이고 조금 전문적이고 조용하고 정적인데 그 안에서 내가 분출하는 힘이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자체가 양적이에요. 양인데 그 안에서도 양기운이 대단히 강하다. 그럼 막 발산하고 막 이런 게 딱 느껴지시죠? 근데 이쪽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쪽은 처음 딱 보면 사람이 조금 진중해 보이고 조용하고 막, 그런데 좀 친해지니까 막 발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만나자마자 왜 막 이제 막, 네, 뭐 짐승 새끼도 아니고 그러진 않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만났을 때 액티브하게 안녕하세요 막 이제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쪽은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뭐 제가 불편한 건 아닌데 원래 낯을 좀 가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 막 말도 잘하고 자기 표현도 잘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런 질문은 사실 없다. 이분법의 딜레마다. 맞는 질문은 이 명식은 어떻게 보이세요?가 맞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라고, 이 명절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추석 때는 송편 드시는 거 아시죠? 송편은 떡집에서 판매합니다. 떡집에서 판매하고요. 또 뭐였더라? 와, 망했다. 잠시만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쑥 아닌데? 솔잎. 네. 솔잎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쪄가지고 먹으면은 되게 맛있대요. 근데 요즘은 떡집에서 이 솔잎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게 안 해준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못 드셨다면 내년 추석 때 또 내년이 올 테니까요. 그때는 잊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도 솔잎으로 찐 송편 맛있게 한번 먹어봐요.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다시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하루하루 열심히 저도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아요. 가보겠습니다.